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어, 일단, 공지사항이 아주 많아요. 예, 공지사항이 무지무지 많은데, 우선 첫 번째로 제일 급한 게 11월 15일 대구, 예, 11월 15일 대구 망치부인과 나침박 합동 수다방, 이거 준비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네. 일단 집회 신고를 해 주실 분 한 분 계세요. 이제 그분이 집회 신고를 하기로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침박에 우리가 게스트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생방송에, 왜냐면 나침박은 오디오 방송만 하는 거고, 카메라 방송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망치부인의 길거리 수다방에 나침박의 두 남자가 같이 결합하는, 게스트로 결합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나침박 녹화는 못 될 것 같아요. 오디오 상태가 전문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나침박의 두 분이 게스트로 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침박 방송이 같이 뜨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나침박은 오디오 팟캐스트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 팟캐스트 방송은 전문적인 녹음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방송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 내가 길거리 수다방을 하러 갔는데 두 남자가 그냥 지나가다 끼어드는 형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마이크가 세 개가 필요하다는 거지. 마이크가 세 개가 필요한 상황. 그래서 일단 만약에 마이크가 세 개가 되면 앰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앰프가 있어야 되고 사운드 시설이 잘 돼야 될 것 같아. 슬리피님은 못 오신대요. 예. 얼굴이 공개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 못 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3개, 앰프 스피커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정도가 필요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마이크 3개랑 앰프 스피커를 빌리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들까? 일단, 그리고, 아니면, 대구 지역에 무슨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 빌릴 수 있는지. 캐나타? 미안해요. 오타네. 내가 지금 몸 상태가 그지 같아가지고, 몸 상태가 저질이라 머리도 나빠. 생방송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 3개하고 앰프하고 스피커가 지금 필요한데, 대구 지역에서 그런 걸 빌릴 만한 데가 있는지, 그걸 빌릴 만한 데가 있는 건지, 혹시 그거 준비해 주시겠다. 가령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대구 사시는 분들 중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대구의 음향 그런 설비를 빌릴 수 있는 곳에 한번 물어보고 너무 스피커 출력이 좋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요즘에 집회가 75데시벨 미만이기 때문에 괜히 꼬투리 잡고 시비 걸지 않으려면 스피커 용량은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 3개를 꽂는 앰프하고 작은 용량의 스피커만 빌리면 되는데, 네, 그걸 빌릴 수 있는 업체를 아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010-2294-2016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으로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예. 대구 사시는 분들 중에, 왜냐면 대구에서 빌려야 쉽잖아. 대구 사시는 분들 중에 마이크 3개, 앰프, 스피커 용량은 그렇게 빵빵하지 않아도 된다. 그 정도를 빌리는 방법을 아시는 분, 업체를 선정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저한테 좀 알려주실 만한 분.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업체를 섭외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저한테 번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업체에 전화해서 뭐 주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머, 어떻게, 눈썹을 지웠어.
렌탈이 비싸다. 교동 가면 많은데 렌탈이 비싸다. 그럼 렌탈을 안 하면 어떻게? 렌탈을 하면 얼마예요? 그런 게? 그런 걸 빌리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뭐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런 비싸다 뭐 이렇게 안 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싸게 빌릴 수 있을 만한 곳 혹은 아는 시민단체 이런 걸 동원을 해서 그게 섭외가 가능한지 알아오라는 거야. 예. 네네. 그러니까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으라고. 오케이? 그러니까는 거기서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 저한테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그냥 마이크 없이 하고 나 원래 마이크 없이 하니까 정 못 구하면 그냥 마이크 없이 뒤에는 못 듣더라도 집회는 집회이나 앰프 없는 집회 마이크 없는 집회 난 할 수 있어. 그 저기 나침박 오빠들 둘이 고생해서 그렇지. 어차피 우리 카메라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패드로는 소리가 다 들어간단 말이야. 현장에 그러니까 그 삼남매 아빠님 방법이 있으세요? 마이크랑 앰프 섭외할 방법? 마이크 앰프 스피커 섭외할 방법 있어요? 예. 삼남매 아빠님이 마이크 앰프 스피커를 섭외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예. 저한테 010-2294-2016으로 그렇게 꼭 찾아서 섭외할게요.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지 말고 그게 지금 이 방송 끝나기 전에 그 친구분들한테 전화해서 빌릴 수 있는지 그 친구분들한테 빌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님 믿고 안 빌렸는데 그날 당일날 빵꾸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지 텔레그램으로 하실래요? 그럼 텔레그램으로 정확히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연락처하고 정확히 그날 가능한지 여부 이걸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한번 이분이 혹시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 이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열심히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아예 스피커 앰프 마이크는 끝내야 돼. 오늘 그 얘기 끝나고 내일부터 또 다른 얘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준비합시다. 근데 교회 마이크 앰프가 스피커랑 다 바깥으로 갖고 나갈 수 있냐 이거지. 그게 바깥으로 갖고 올 수 있나? 그걸 하여튼 좀 알아봐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 시청자들은 그냥 아이패드 앞에서 우리 셋이 얘기하면 아이패드로 다 나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은 다 들을 수 있어. 시청자들은 다 들을 수 있는데 그 현장에 있는 대구 분들이 불편하신 거지. 못 듣는 거. 다음 주 그 전기를 끌어와야죠. 전기까지도 그러네. 전기가 필요하네. 전기도 어떻게 공급할 건지 그런 걸 좀 준비해 보신 분, 집회를 준비해 보신 분이 좀 맡아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15일 날 대구 방문 이따 방송 끝나기 전에 요거 이따가 4시 반쯤 되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마이크 앰프 스피커 전선 그러니까 전기 공급 이거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자. 그러니까 발전기를 하든 발전기를 구해오시든 아니면 인근에서 돈을 주고 인근 가게에서 돈을 주고 끌어오시든 그거는 이제 그날 방법 보고 해야 돼요. 배터리는 왜 필요할까? 그러니까 우리 방송용은 내가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발전기는 그 발전기는 좀 멀리 두고 전선을 끌어서 스피커하고 앰프용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발전기를 좀 멀리 두면 되는 거니까 소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앰프 스피커 전선 내가 저긴 있어요. 그날 내가 이제 내 차로 갈 거니까 그거 50m짜리 케이블은 있어. 내가 50m짜리 케이블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스피커를 빌려 쓰는 거니까 근처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실 만한 분이 있는지 아마 캠핑용 발전기는 안 될 거예요. 그게 용량이 작아서 캠핑용 발전기는 뭐 전구 한두 개 키는 정도야. 그리고 휴대폰 같은 거 2대 정도, 2세대
충전하는 용이기 때문에 캠핑용 발전기는 안 돼요. 기름 넣고 정식으로 돌리는, 예. 기름 넣고 정식으로 돌리는 그런 여야 하는데, 하여간 그쪽에서 음향장치를 준비해 주실 만한, 예. 그 음향장치를 준비해 주실 만한 분이 저한테 좀 연락을 해주세요. 예. 연락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그냥 난 스피커 없이도 할 수 있어. 예. 괜히 스피커 빌리고 이러는 게 뭐 돈이 뭐 몇백만 원 든다. 뭐 안 하는 게 나아. 그 몇백만 원씩이나 뭐 몇십만 원, 뭐 50만 원 이상 드는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이런저런 장비를 빌리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그러면 안 빌려도 된다고. 예. 안 빌리고 그냥, 내 맨날 하는 대로, 맨날 하던 대로 그대로 해도 돼요. 나는 뭐 그렇게 우리가 뭐 몇백 명짜리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하여튼 그 방법을 좀, 서로서로 좀 정보를 주시고요. 예. 서로서로 정보를 좀 주셔가지고, 노래방 스피커에는 에코가 너무 심해서, 에코를 줄일 수 있나? 근데 노래방 마이크는 두 개지. 노래방 마이크부터 두 개 꽂게 되어 있죠. 이 마이크 두 개만 있어도 되긴 되는데, 사실. 번갈아서 얘기하면 되고. 앰프에서 에코 조절하면 에코가 사라지는군요. 오케이. 하여간, 대구에서 음향장치는 대구 시청자분들이 준비해 주시는 걸로. 예. 정 안 되면 그냥 마이크 없이 가면 돼. 그냥 생목소리로. 그 다음에, 네. 이게 무슨 얘기니? 대구 칠곡초등학교는 성적 순서대로 밥을 먹어가지고 성적이 안 오르면 1년 내내 꼴찌로 밥을 먹어야 된다. 이거 진짜야? 예,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진짜야? 뉴스 좀 올려봐요. 미친 것들 아니야. 어. 음. 하여튼, 자, 그래서, 일단 대구 시청자님들 손 들으면 안 되지. 대구 시청자님들이, 감사합니다. 대구 시청자님들이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좀 해주세요. 내가 준비하겠다. 대구 집회를 내가 준비하겠다. 그러신 분.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음향 장비를 한번 준비해보겠다. 그런 세팅을 한번 해본 적이 있다던가, 아니면 세팅할 줄 아는 사람을 안다든가, 그러면 뭐 비용이 한 10만원 이하면 내가 내고, 뭐 10만원 정도면 내가 내는데, 그 이상 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달라 그러면 안 하는 걸로.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한번 대구 지역의 음향을 일체를 한번 준비해보겠다. 뭐 10만원 이내로. 그런 분 한번 손들어 주시고요.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좀 해주세요. 예. 대구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우리 다른,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옛날처럼 그냥 보면 돼. 옛날처럼 그냥 보면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좀 준비해달라, 이런 얘기고, 준비해주실 분이 없으면 그냥 갈 거야, 난. 그냥 생으로 할 거야. 예. 자, 그래서 대구 이야기 한번 1차로 했고요. 이따가, 3시 반에 나한테 다시 한번 언급해달라 그러고, 5시에 다시 언급해달라 그러세요. 대구 준비 상황 점검. 지금 이제 처음 얘기한 거야. 그때 3시 반에 한번 지금 1시간 반 동안 대구 시청자분들이 막 준비 좀 해봐. 여기저기 알아보고, 뭐 어느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 같다. 이걸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3시 반에 나한테 한번 다시 알려주고, 우리 방송에서. 그리고 5시에 확정을 지읍시다. 오케이?
부탁드려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칠곡초등학교 뉴스, 그 급식 뉴스 함께 읽는 뉴스에 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 미주 일정이 나왔어요. 물론 더 추가될 수 있고 약간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예. 거리 생방송 할 거예요. 대구 거리 생방송. 예. 미주 지역의 일정이 지금 나왔는데, 여기 아니고, 이거다. 어떻게?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일정, 예. 어디 갔어?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텔레그램에서 열기. 어디서 열어야 되는 거야, 이거? 에이씨, 아닌데? 왜 안 보여지지? 아까 봤는데. 사진 게시판에 있나 보다. 이씨. 일정표가 안 열려. 일정이 일단 나왔는데요. 현재 제가 12월 5일 날 여기 한국에서 인천공항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LA에 도착을 해서 도착한 뒤에 곧바로 다시 샌드에그로 이동을 한대요. 거기에서 4박 5일 정도를 이제 보내는데,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LA 길거리 수다방을 8일 정도에 할 예정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12월 7일에 샌디에고 강연이 있고, 요거를 저장을 하면 되는구나. 12월 7일 날 샌디에고에서 강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8일에 LA에서 길거리 수다방을 예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월 9일에 LA에서 워싱턴 DC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 워싱턴 DC에서 강연 1차를 하고, 그 다음에 11일 날 강연 2차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장소가 바뀌거나 뭐 사정이 있나 봐. 그래서 하여튼 워싱턴 DC에서 두 번의 강연 시간을 잡고, 그 다음에 12일 날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대요. 예,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13일 토요일 날이 필라델피아 강연이고, 그 다음에 14일 날이 토론토로 이동, 그리고 15일 날은 이동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잠깐 이제 아직 일정이 없고, 그 다음에 17일 날 토론토, 아니, 죄송합니다. 14일 일요일 날이 토론토 강연이네. 죄송해요. 14일 일요일이 토론토 강연, 그리고 16일 날 일정이 아직 없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 수요일, 그러니까 17일 날 토론토에서 출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미안. 12월 5일날 한국에서 출국하고요. 12월 5일날 LA에 도착해서 샌디에고로 이동한다. 그리고 12월 7일이 샌디에고 첫 강연이 있고 시차 적응 때문에 하루를 비웠다가 그 다음에 12월 8일에 LA 길거리 수다방, 그리고 12월 9일에 LA에서 워싱턴으로 이동, 12월 10일날 워싱턴 DC 1차 강연, 11일날 2차 강연이 있고 12일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기차로 이동, 13일날 필라델피아 강연, 14일날 필라델피아에서 토론토로 이동. 그래서 강연을 아예 한대요. 그날 14일 오후에 토론토 강연을 하고 15일, 16일은 아직 일정 미정이고 17일에 토론토에서 한국으로 출발. 예. 이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안인데 또 조정은 될 수 있어요. 예. 또 조정. 예. 다시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신 곳 중심,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우리 시청자들 중에 저의 뭐 강연이라든가 무슨 시청자들과의 만남의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섭외를 담당하실 분이 있는 곳 중심이에요. 사실은 내가 좀 안타까운 게 시애틀하고 밴쿠버,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가 이제 주로 서부하고 동부로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동부 쪽이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토론토, 이게 이제 요 5대5 연안 인근에 있는 거, 미국의 동북부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서북부에 시애틀이 있고, 그 캐나다 서부에 밴쿠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캐나다, 그러니까 밴쿠버하고 시애틀 시청자분들이 꽤 계신데, 그쪽에서 담당하실 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망치 부인을 그쪽으로 부르기 위해서 뭐 숙소를 섭외한다든가 강연 장소를 잡는다든가 그럴 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만약에 누가 그쪽 시애틀에서 어떤 분이 해주겠다고 그러면 제가 토론토에서 다시 시애틀로 이동을 해서, 시애틀이나 밴쿠버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한번 하고 거기서 한국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15일, 16일 날 쉬고 있는 그 일정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없는 일정을. 그런데 지금 현재 밴쿠버하고 시애틀 쪽에서 그 준비를 자원하실 분이 없대요. 혹시 이 방송이 유튜브에 올라간 다음에 시애틀, 밴쿠버 시청자분들 중에 이 망치부위, 그러니까 캐나다 밴쿠버, 그 다음에 미국의 시애틀, 그쪽에 계신 분들 중에 망치부인을 미국과 캐나다 서북부로, 한번 미주 서북부로 초청하는 주체가 되겠다. 그런 분이 저한테 텔레그램을 주시면 제가 지금 이번 미국 일정을 총 관리하시는 그분의 메일 주소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같이,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모금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샌디에고, 필라델피아, 토론토잖아. 워싱턴 DC. 그럼 여기는 샌디에고 인근에서 이제 돈을 모으는 거야. 모금을 해서 나의 뭐 숙박비와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하시고, 강연 장소 이런 거를, 그리고 뭐 워싱턴이면 워싱턴에서 그렇게 모금을 해서 나의 체류비, 차비 이런 걸 준비하시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밴쿠버, 시애틀 쪽에서도 그렇게 시청자들이 모금을 해서 우리 망치부인 한번 부르자 하실 분은 저한테 텔레그램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미주 지역의 행사를 담당하시는 분의 메일을 드리고, 그러면 그분이랑 연락하셔서 모금 방식이라든가 일정 조정이라든가 논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오바마와 정상회담 내가 할 시간이 없어요.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캐나다 총리가 만나자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을 만나느라고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백악관에 계신 분들께 참 상당히 미안하다고. 나는 바빠서 안 되니까 널널한 박양 부르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 우리 밴쿠버하고 시애틀, 예, 밴쿠버하고 시애틀 쪽에 시청자분들 중에 한번 우리 그 지역의 시청자분들을 모아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분. 그 다음에 이제 원래 LA는
원래 되게 우리 한인 중에 중심이 돼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무슨 소송에 걸리셨대. 어떤 미친놈들이 종북 빨갱이라고 소송을 했다는 거야. 그 소송 준비하느라고 LA에서는 강연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강연을 하려면 장소를 섭외하고 무슨 이제 사실은 첫날 LA에서 한 1박이나 하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샌디에고로 이동하면 좋은데 그쪽에 LA에 이 미시 USA가 중심이 됐는데 LA 미시 USA 리더가 지금 그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소송 준비하느라고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일 정도에 그 샌디에고에서 다시 LA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길거리 수다방 LA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그냥 길거리 수다방 형식으로 강연이나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칠곡초등학교는 함께 읽는 뉴스 올려주시고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망치 부인의 일정.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인터넷 생중계를 하려고 했더니 낮밤이 반대야. 내가 거기 LA에서 낮 2시경에 길거리 수다방을 하면 한국은 몇 시? 새벽 2시야. 새벽 4시. 내가 낮 2시에 거기서 생방송을 시작하면 한국은 새벽 4시야. 그래가지고 님 하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방송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거기 미국에서 첫 번째 어려운 문제는 지금 아프리카랑 의논 중이야. 미국에서 방송이 가능하냐.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업로드 속도. 그러니까 인터넷 업로드 속도가 20메가 이상이 나와야 돼. 끊김없이 20메가 이상이. 근데 과연 미국의 유선 상황이 그 정도가 되느냐. 그게 첫 번째 문제야. 그리고 미국은 모바일 생방송은 꿈도 꾸면 안 된대. 우리처럼 모바일 생방송은 불가능해. 그래서 이제 방법은 내가 그 아이패드로 낮에 길거리 수다방 하는 장면을 찍어. 우리 방송할 때랑 똑같이 찍은 다음에 그 내용을 밤에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노트북으로 아이패드로 찍은 영상을 라이브 캠으로 긁어가지고 생방송을 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게 내가 밤 10시에 들어가서 방송을 하면 한국은 아침 8시야. 내가 밤 10시에 호텔에서 방송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아침 8시라고. 그러니까 생방송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이 시간이 안 맞아,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시간대가 안 맞는 거.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인터넷에 회선이 안 좋은 거. 회선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 찍어줄 사람은 가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따로 데려갈 수가 없고, 거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한테 부탁을 해야지. 아이패드로 이렇게 찍어달라. 나는 말을 하고 그분이 이제 거기서 찍는 거는 그쪽의 시청자한테 부탁을 하고, 아니면 이제 콩사탕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이동하면서 우리 둘만 이동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렇대. 그래서 내가 이제 콩사탕을 데려가는 거야. 내가 말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듣는 게 잘 안 돼갖고. 우리 이제 콩사탕을,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서 나갈 때 뭐라고 걔네가 질문을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잖아. 말이 빠르면. 그리고 이제 둘이서만 이동해야 될 공간이 있다는 거야, 시간이. 그럼 이제 그 시간 동안에 누가 이렇게, 얘가 알아들어야 나한테 엄마 제가 저런 거 물어봐.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 그러면 되잖아. 그게 이제 그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뭐랬냐.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그럼 뭐라고 대답해. 그럼 이제 그런 용어로 이제 데려가기로 했어요. 예. 콩사탕이 우리 딸이야, 딸. 우리 딸이 어려서부터 아주 아기 때, 이건 하나의, 여기서 이제 새길로 빠지면, 여러분 애들한테요, 영어 막 무슨 교육한다고 비싸게 막 수십만 원짜리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나도 사실 그런 거 신청해봤다가 안 됐어. 뭐 수십만 원짜리 영어 교재를 사가지고 해봤는데 별로 안 좋았어. 근데 우리 딸은 어떻게 했느냐?
아주 아기 때부터 한 6개월 때부터 미녀와 야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몬스터 이야기 뭐 이런 만화를 애니메이션을 한국말 없이 영어 자막으로 6개월 정도부터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틀어줬어요. 그게 한 80분 정도 되는데 알라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무슨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픽사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그 비디오 테이프를 그 당시 한 18,000원 주면 하나를 샀어. 15,000원인가 18,000원을 주면 하나를 사는데 그걸 내가 비디오를 한 10개 정도를 샀어요. 애니메이션 비디오 10개를 사가지고 뭐 인어공주 이런 것도 돌아가면서 계속 틀어준 거야. 예. 아기 때, 아주 아기 때 그 돌아가면서 한 편씩을 매일매일 보여줬는데 그거를 애가 10살 때까지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10년을 매일매일 80분씩 영어를 들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영어를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돌아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CSI를 내가 보고 있으면 등 돌리고 앉아서 지금 CSI에서 나오는 자막을, 자기가 알아듣고 자막이랑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히어링을 어렸을 때 쭉 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귀가 뚫리려면 5,000시간이 필요하대. 5,000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애가 매일매일 365일 동안 70분씩을 들었잖아. 그게 합치면 그 1시간씩 하면 3,650일 아니야. 아니 365시간? 1년에? 그러니까 10년이니까 한 3,650시간이고 그게 한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한 5,000시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10살 정도 됐을 때 애가 이제 듣기가 발음이 이제 들리는 거지. 그리고 하여튼 뭐 저기 6살 때 이럴 때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일본어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근데 이제 한글 자막이 그러니까 일본어는 원어 자막을 안 하고 그냥 한글 자막으로 봤어. 그랬더니만 일본 말하고 한글 자막하고 연결해갖고 어순이 같다며. 그래서 애가 일본 말 알아듣더라고요. 일본 단어를 이렇게 할머니, 엄마, 아빠 이런 뜻이라고 막 알아듣는 거야. 그게 우리 딸의 외국어 공부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슨 무슨 윤 선생에서 애들 그 발표회를 했어. 뭐 이 영어 말하기 대회를. 근데 거기서 애가 이제 그 제일 높은 상을 탄 거야. 근데 그 높은 상을 탄 다음에 그 선생님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거야. 외국에서 살다 온 애를 출연시켰다고 이건 반칙이라고. 그래서 쟤 한국에서 계속 살았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들도 너 어디서 살다 왔니? 이러고 물어본다는 거야. 초등학교랑 중학교 영어 선생님들, 원어민 선생들이 너 어느 나라에서 살다 왔니? 이렇게 물어본대. 그래갖고 우리 딸이 한국이요. 그러면 정말 그러면 외국에 나가본 적은 있느냐 물어보면 중국이요.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내가 몇 년 전인가 무슨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어떤 남자아이 영어 수재를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비디오를 영어로 들려주고 자막을 가려서 아이의 귀를 틔워줬다. 근데 하여튼 우리 딸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그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거잖아. 좋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외국 선생님하고 대화하는데 불편이 없어. 우리 딸은. 그리고 이제 미드를 들으면 미국 드라마를 딱 등 돌리고 앉으면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표현도 그만큼 할 수 있대.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을 임시 통역사. 그러니까 보통은 동시 통역사를 데려가야 되잖아. 동시 통역사를 데려가야 되는데 이제 동시 통역사를 데려가면 비용을 다 대고 돈까지 줘야 되잖아. 10일 동안.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임시 통역사. 임시 통역사. 판단은 내가 하고 얘는 그 정말 이제 진짜 번역만 해주는. 그래서 임시 통역사로 예. 그 임시 통역사로 딸을 데려가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딸을 데려가는 이유는 공항에서 나가기 위해서야. 공항에서 이제 내가 한국에서 공항에 들어가고 비행기 타는 거 한국인 도와줄 거 아니야. 근데 LA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나가는데 제가 뭐라고 말을 시켰는데 못 알아두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지 공항을 탈출하기 위한 용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숙소에 들어왔는데 급하게 뭐
저기 그걸 뭐라 그러니 룸서비스를 시켜야 될 때 그런 용으로 데려가는 거죠. 임시통역사. 어, 예. 그래서 이제 고용이야. 막 목마르거나 수건이 떨어졌는데 전화를 해갖고 헬로우 수건 아니 뭐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 뭐라고 걔가 물어볼 텐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용도로 이제 데려가기로 했고 그 이제 그래서 이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많은 시청자들이 보디가드가 필요하지 않냐. 근데 뭐 한국 공항은 일단 안전할 거고 미국 그러니까 타고 가는 비행기 안에는 보안 요원이 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국 공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안이 강하잖아. 테러 대비로. 그러니까 이제 그 공항까지는 안전하고 공항에서 딱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국 심사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한국인 누구니? 한국인 시청자분들이 나를 해주겠지. 안 그래? 한국인 시청자분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봐. 뭐 사실 걱정은 돼. 미국은 총도 많은데, 미국판 일베 가서 총 쏴버릴까봐 걱정은 되는데, 너 총 맞아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내가 처음부터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어. 저 채팅방을 단일화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중계방을 좀 단일화해 주세요. 중계방이 지금 2개인데요. 네. 방탄복이 어딨니 내가. 그냥 맞아 죽는 거야. 나는 뭐 이렇게 큰 걱정 안 해. 예. 네. 가만있어 보자. 여기 중계방에 잠깐만 기다려봐봐. 이 방송 리스트. 그 아프리카에다가 혹시 내가 지금 가는데 뭐 이렇게 미국 지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도와주실 가령 방송을 지원해줄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방송이 끊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사실 아프리카에도 이거 홍보가 되는 거 아닌가? 아프리카 TV 입장에서도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 방송을 시작한 망치 부인이 아프리카 TV라는 그 기재를 통해서 방송을 시작했던 망치 부인의 방송을 미국에서 시청한 시청자들이 듣고 감동해서 미국 시청자들이 망치 부인을 초청하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아프리카에 참 큰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아마 첫 순방은 아닐걸요? 아프리카에 되게 다른 BJ분들이 미국 방문하고 그랬었어. 해외 방문했던 걸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지역에서 초청하는 건데, 그분은 어느 회사랑 얘기해서 이렇게 관광을 갔다 온 걸로 들은 것 같아. 일본은 많이 가요. 그렇구나. 전쟁 날까봐 도망가는 거요? 널 데리고 앉아서 내가 뭘 가르치겠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나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뒤에 프랭카드라도 아프리카 TV 딱 걸고 하면 그것도 효과 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좀 만나서 이번 주나 아니면 뭐 다음 주 주말쯤에 내가 그 아프리카 직원들을 좀 만나가지고 미주 지역 그 순회 방송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한번 타진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예. 한번 이제 될 것 같으냐 뭐 지원할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생방송을 지원을 해준다고 할지 첫째는 20메가 이상의 안정적인 유선을 빌릴 수 있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대가 안 맞는 거야. 시간대가 낮밤이 반대라. 시간대가 안 맞아서 내가 거기서 미국에서 무슨 방송을 한다고 그래도 그게 안 맞는 거야. 예. 그게 이제 지금 나의 고민이에요. 잠깐만요. 밤에 방송하는 거는
그니까 봐봐. 내가 미국 동부에서 밤 10시에 방송을 시작하면 당신 아침 8시부터 일어나서 방송 들을 자신 있어? 어? 아침 8시야. 미국 서부에서 내가 밤 10시에 방송을 시작하면 새벽 5시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방송할 거야? 방송 들을 거야? 이 뻥까지 말어. 그 몇 명이나 본다고 그 시간에 내가 잠을 안 자고 방송을 하겠어. 어. 차라리 낮 시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낮 2시면 그것도 문제야. 내가 이제 미국에서 낮 2시에 방송을 하잖아. 그러면 한국은 새벽 4시래. 미국에서 낮 2시가 한국 새벽 4시야. 웃기지 마. 뻥까지 말어. 뻥까지 말어. 무슨 새벽에 댁들이 아침 8시에 방송, 저기, 내일 아침부터 매일 아침에 2,000명이 보고 있으면, 응? 그래. 당신들이 나한테 증명해 봐봐. 내일 아침 8시에 내가 딱 들어왔는데, 2,000명이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생방송 할게. 내일 아침에 딱 내가 이번 주 한 주간을 쭉 봐서, 아침 8시에 2,000명이 안 보고 있다. 미국에서 생방송은 기대하지 마라. 예. 오케이? 좋아? 나 내일부터 아침 8시에, 매일매일 2,000명이 본다. 나 미국 가는 날까지. 내일부터 미국, 12월 4일까지 매일 아침 2,000명이 보면 내가 미국 가서 그 생방송을 하고, 매일매일 아침에 8시에 2,000명이 보고 있으면 미국 가서 생방송을 하고, 그 2,000명, 1,000명 미만이면 안 해. 1,000명 미만이면 안 해. 그, 내일부터, 뭐라고? 미국은 언제 가냐고? 12월 5일. 12월 5일에 한국을 출발해서, 한국에 12월 18일 날 도착해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결국 13일이야. 13일이고, 방송을 안 하는 거는 고작해야 그러니까 5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5일이니까 6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4일 하고, 딱 열흘이야, 열흘. 열흘만 방송 안 하는 거야. 예. 그니까, 열흘만 참는 걸로 하고, 내일만? 안 되지. 내일만, 그럼 이거 어떻게 해봐. 그럼 매일은 좀 무리다 싶으면 일주일 내내 한 2,000명이 아침에 보면 내가 그 미국에 가서 생방송을 하고, 아니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미국 일정이 되게 이동하는 시간이 많대. 미국이 되게 이동하는 시간이 길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힘든 일정이야. 근데 밤에 내가 10시에 생방송을 한다 그러면 나도 죽어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는 전혀 못 쉬는 거야. 전혀 못 쉬고 이제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몇 명 보지도 않는데 그걸 생방송 약속을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생방송을 하느라고 나도 잠을 못 자고 여러분들도 제대로 방송 켜놓고 잠만 자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차라리 그 미국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 생방송을 협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내가 미국 밤에 10시면, 미국 밤에 10시에 뭐라 그러지? 그날 낮에 있었던 아이패드 방송을 한 2시간 정도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가 생방송이 되고, 내가 밤 12시부터 방 안에 있는 인터넷 회선으로 아침에 한 8시, 9시까지 재방송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걸 낮에 볼 수 있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밤 10시에 2시간만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아이패드로 그 아이패드를 찍은 영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그런 방송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밤 12시까지 진행을 해. 내가. 그리고 12시 잠자리에 들어. 그러면서 노트북으로 재방송을 켜놓고 자는 거지.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랬을 때 노트북 재방송이 끊겨버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몇 시부터 봐야 되냐? 아침 8시부터 보는 거야.
아침 8시부터 아침 10시까지가 생방송이고 10시부터 뭐 한 오후 4시까지가 재방송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밤 10시에서 그 호텔에서 아침 10시에 나간다 그러면 밤 10시부터 2시간 생방송, 10시간 동안 재방송, 그리고 10시에 나가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거기 기차 시간이라든가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재방송을 뭐 10시간씩 못하고 내가 아침에 6시나 7시에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재방송을 6시, 7시간밖에 못하는 거지. 그래도 그렇게라도 할까? 어. 그러니까 그쪽 일정도 되게 힘들어요. 그쪽 일정도 매우 힘든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내가 가 있는 동안에 음, 예. 내가 가 있는 동안에 뭐 한국에서 긴급한 어떤 상황이 돌아간다든가 그럴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은 뭐 이렇다. 그런 예, 예. 가는 건 확실한 걸로 보여요. 어. 가는 거는 확실히 가는 건데 음. 예.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방송이 24시간 재방송은 안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만약에 여기 내가 아프리카 여기 내 담당 직원이 있어. 내 담당 직원이 나의 생방송을 24시간 혹시 아프리카가 재방송해 줄 수 있느냐? 내가 아마 안 된다 그럴 거야. 그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내가 그렇게 호텔에 밤에 들어가서 10시부터 호텔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생방송 2시간과 재방송 6시간 정도 그거를 진행하는 건 한번 시도해 볼 테니까 시청률 없으면 안 해. 내가 첫날 한번 해보고 그 시청률이 별로 안 나오면 안 할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응, 응, 예. 호텔 와이파이 미국 호텔에는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미국 호텔에 하여튼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 준비하는 팀이 인터넷 연결이 되는 호텔로 알아보겠다 그랬어. 인터넷 연결이 되는 호텔로 알아본다 그랬으니까 방 안에서 유선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방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인데 보니까 그 20메가짜리 회선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방송을 밤새라도 할 마음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그 호텔방 인터넷이 우리나라는 무슨 모텔에 가도 광랜이잖아. 우리나라는 모텔에 가도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특급 호텔이라도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 있지가 않대. 예. 아우 돈 많은가 봐요. 캡처하셨죠? 예, 잠깐만요. 여러분 저거 김정은이 어쩌고 저쩌고 저거 빨리 캡처 좀 해주세요. 어 강퇴시키게요. 블랙 걸 테니까 빨리 캡처해 주세요. 캡처 다 뜨셨죠? 예. 법정에서 만나. 예. 인터넷 환경이요. 여러분 내가 작년에 유럽 가봤잖아. 유럽 선진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거기 내가 다 가봤잖아. 가서 내가 느낀 건 전 세계에서 인터넷은 우리나라가 가장 발전되어 있구나. 내가 일본 안 가봤어요.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길거리에서 모바일 방송을 할 수 있는 나라? 아무 데서나 모바일 방송을 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예. 하여튼 영국의 히드로 공항 거기서 잠깐 방송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거기가 방송이 좀 가능한 정도? 시청만 가능했어 거기도. 독일 프랑크푸르트도. 예. 그러니까 이 무선 인터넷이 여러분들은 아니 어떻게 무선 인터넷 없이 살지 이러시잖아요. 물론 그 나라에도 무선 인터넷이 있어. 당연히 있지. SNS도 하고. 그런데 그 카톡까지만 가능해. 인터넷 방송은 안 돼. 우리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데 20메가가 필요해. 20메가. 업로드 하는데 20메가가 필요한데 유럽엔 없더라고. 일본은 가능한가 보죠? 일본은 모바일 방송이 가능한가 봐. 옛날부터 일본은 모바일 인터넷이 발달했다 그랬어.
그래서 거기는 아마 모바일 인터넷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일본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거기 막 발암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일본은 안 가고 싶고 이번에 내가 이제 미국을 가는데 솔직히 가면서 걱정 많이 돼. 어.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냐면 미드에 보면 몰라 내가 범죄 수사물만 봐서 그런지 아, 전화 안 되는 데도 많더만. 어. 전국에서 카톡은 할 수 있는 거야? 하여튼 조금 걱정은 돼. 음. 어. 아, 미국에 사비로 가냐고? 그게 왜 궁금한데? 어? 미국에 사비로 가느냐가 왜 궁금한데 답변을 요구하는 거야? 어? 네가 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그게 왜 너한테 답변을 해줘야 되냐고? 음. 그때 답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음. 어떻게 된 거냐면, 광주 생방송을 끝낸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 어떤 분이 미국에서 자기는 미국 시청자다.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시청자라 그러면서 텔레그램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혹시 망치 부인님, 광주 길거리 수다방을 보는데 너무 감동을 했다. 혹시 미국으로도 길거리 수다방 하러 와주실 수 있냐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랬지. 아유, 뭐, 제가 비행기 값만 모으면, 내가 비행기 값만 모으면, 내가 이제, 저기 뭐야, 적금을 들어서 비행기 값을 모으면 내가 미국에 길거리 수다방을 하러 가겠다 그랬어. 농담이었죠. 예. 그랬더니만, 그러면 비행기 값을 대주면 올 거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대준다는데, 이제 일단은 그때까지 안 믿었어. 뻥이겠지. 누가 나를 미국에서 비행기 값을 주면서 부르겠어. 그게 이제 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유, 그러면요. 뭐 비행기를 표를 보내주시면 가야지요. 그랬어.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랬지. 틀림없이 뻥일 거라고. 아니, 누가 무슨 미쳤다고 돈을 주고 날 부르겠어,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갈지도 모른다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거는 지나가는 말로 근데 뭐 월요일 화요일이 지나도 미국 시청자들이 소문을 못 들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부산 가서 한 말이 뻥이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무슨 나를 돈 주고 지들이 부르겠어. 그래갖고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내가 나는 열렬한 염원이 없으면 안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랬지만 목요일 날 그날 아니, 부산 갔던 날 그날 다시 연락이 온 거야. 안 올 거냐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오라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오길 바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 오픈이 돼가지고 이 망치 부인을 부르자 막 이런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반갑다 진짜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 동네는 안 오냐 막 이런 사람들도 생기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미국에서 준비하는 게 그렇잖아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믿고 미국을 간다고 그러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미국인이고 이 사람이 정말 미국 내 시청자들의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인가가 나는 궁금했어.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게 맞다. 나를 초청한 게 맞고 지금 미시 USA에도 글이 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한테 연락하시는 분이 미국 그다음 하여튼 뭐 7개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그 일정을 지금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사실 이 7명이 전부 다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의 7명이 흩어져서 마치 우리나라의 모 사이트 사장과 그 친인척이 전국에 흩어져서 주식 사기를 치듯 미국과 캐나다의 한 7명이 흩어져서 살면서 망치 부인을 속여서 미국으로 불러서 묻어버리자 이렇게 작당을 했는지도 알 수는 없어. 안 그렇다는 걸 내가 증명은 못해. 근데 좌우지간 그 정도가 아니라면 뭐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7지역의 한인들이 이렇게 짜고 그렇게 날 속이겠어. 예. 그래서 전기장만 얘기하지 마 너. 야, 씨.
샌디에고는 남부다. 내가 유럽 갈 때 전기장판 갖고 가서 개망신 떠고 생각하면 내가 진짜 작년에 진짜 하여튼 사실 말이에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가긴 가는데 걱정도 많아요. 일단은 이제 미주 지역 분들이 지금 이게 계획이고 아직 뭐 모금이라든가 이런 게 완성이 안 된 것 같더라고. 중간에 모금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 중간에 모금을 하시다가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주 지역 시청자분들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고 망치부인 초청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텔레그램을 보내주시면 내가 메일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사실 여러분이 날 보러 오려면 혼자서 몇백만 원 들잖아. 지난번에 우리 시애틀 어머님처럼 시애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가시려면 몇백만 원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망치부인을 부르는 거면 비용이 좀 부담이 적으니까 혹시 미주 시청자분들 중에 모금운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텔레그램을 주시면 제가 미국 내 준비 주체 메일을 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LA하고 시애틀에서 LA나 시애틀 중에 시청자분들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 LA나 시애틀로 망치부인을 부르는 문제를 한번 준비해보겠다 그런 분들 계시면 저한테 텔레그램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미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조인해 드릴게요. 거의 확정인데 막판에 세상에 100% 확신한 게 어딨어. 지금 이제 100% 확실한 거는 없는 거고요. 중간에 뭐 내가 못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일정이 12월 7일 샌디에고 강연, 그리고 12월 10일 워싱턴 강연 1차, 12월 11일 워싱턴 모임 2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13일에 필라델피아 강연, 그 다음에 12월 14일날 일요일날이 토론토 강연. 네. 이렇게, 그리고 그 중간에 뉴욕에서 아마 어쩜 16일날 갈지는 모르는데 15일이나 16일에 뉴욕에 길거리 수다방 할 수도 있어요. 15일이나 16일 중에 뉴욕에서 길거리 수다방을 할 수도 있어. 안 되는구나. 토론토구나. 15, 16일은 캐나다에 가 있고 그 워싱턴 DC가 수요일 목요일 두 번이잖아요. 워싱턴 DC에서 수요일 목요일 두 번인데 그것 중에 하나를 뉴욕을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일정 그쪽에서 짜시는 거라 그쪽에서 짜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맨하탄 길거리 수다방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지금 여기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다. 얘기되고 있는 게 이 정도다. 그리고 이제 그게 주로 주말이 6일, 7일, 그 다음에 13일, 14일, 4일이잖아요. 그 기간에 이제 여러 지역에서 모이는 거라 아마 일정이 좀 빡빡하게 짜여진 것 같아. 내가 오바마 만날 시간이 어딨어? 그 13일 동안에 미국하고 캐나다 두 나라를 돌아야 되는데 동부, 서부, 캐나다까지 내가 오바마 만날 시간이 어딨니? 철이 없어, 철이. 내가 이렇게 널널해 보여? 맨날 미국 가는 박양한테라고 만나라 그래. 나 바빠. 바빠서 오바마 만날 시간 없어. 뭐 이렇게 내가 시간이 있으면 반기문한테 가갖고 당신 똑바로 하라고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거기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시간만 나면 내가 그 뉴욕에 있지? 유엔이. 그 유엔 본부 찾아가가지고 반기문 똑바로 하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유엔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조국의 지금 언론의 자유가 이 모양이 됐는데 오죽하면 내가 미국에 왔겠냐고. 잔소리 좀 하고 싶은데 바빠서 거기 갈 틈이 있을까 모르겠어. 예. 뭐 오바마가 정 와서 만나자 그러면 내가 내 일정에 맞춰서 자기가 온다 그러면 만나줄 의향은 있고 오바마가 이제 나의 방미 계획에 맞춰서 뭐 워싱턴 DC에서라든지 뭐 날 찾아오겠다 그러면 내가 뭐 굳이 안 만날 생각은 아니야.
응. 굳이 뭐 만남을 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나 뭐 내가 억지로 막 오바마한테 만나자 뭐 그러고 싶지는 않아. 한국 여인의 자존심이 있지. 남자한테 먼저 만나자 그럴 순 없잖아. 노래 하나 듣고 갈까 우리? 니들 분위기가 웃긴다. 지금 좀 비웃는 분위기 같아. 어? 술 마시다 왜 뿜었어? 왜? 내가 바빠서 오바마 안 만나겠다니까. 비웃겨? 나 진짜야. 내가 오바마 만날 시간이 없다니까. 내 지난번 유럽 갈 때 교황 만나려는데 너무 바빠서 못 만났잖아. 어. 얘들이 안 믿네. 내가 유럽 일정이 너무 바빠갖고 교황하고 이게 스케줄 조정이 안 됐어. 그래서 못 만났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피차 바쁜데 괜히 바쁜 사람들끼리 일정 맞추려고 그럴 수 좀 없. 너는 뭔데? 우리 그 저기 어떤 시청자가 그 저기 게시판에 글을 쓴 거야. 여기 뭐 조금만 자기하고 의견이 틀리면 벌레라고 한다 하면서 막 누가 이제 항의 글을 써놨어. 그 밑에 우리 시청자가 콕 집어 벌레라고 한 적 없는데 스스로 벌레라고 고백하는 당신은 아름다운 벌레입니다. 아니 우리가 벌레라고 얘기한 게 자기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후원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 오늘 진짜 바빴어. 아침부터 진짜 아침에 8시에 내가 이제 리방을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햇빛 세상에 부른 가을 우체국 앞에서야. 그 노래 한 곡 들을 시간이 없는 거야. 똥 마려워가지고 중간에 잘랐잖아. 중간에 자르고 그냥 빨리 리방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화장실 갔지. 화장실 가서 거기서 바로 이제 씻고 나와가지고 내가 뭘 했냐. 에그를 또 하나를 만들었어. 내가 지난번에 부산에 가면서 보니까 우리 시청자 오브소울님이 주신 거는 광역에서는 돼. 광역에선 되는데 이동할 때 많이 끊기더라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에그는 안 끊겨. 그리고 이제 화질이 더 좋고. 그래서 이 에그를 2개. 하나는 시청하기로 쓰고 하나는 방송하기로. 시청하는 거하고 방송하고를 동시에 하려고 내가 에그를 이제 또 하나를 만들었어. 그걸 만드느라고 또 오래 걸렸잖아? 그리고 이제 각 통신사를 돌면서 어디가 아이폰이 싼가 그걸 알아보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제 11시부터 머리를 또 이제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에 부랴부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딸내미 밥을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방송 준비를 해가지고 방송을 한 거야. 내가 너무 바빴어. 타방송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두 블랙입니다. 예. 눈썹 그리고 내가 오늘 우리 딸이 12시 반에 이제 밥을 먹겠다 그래서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밥을 주문을 해서 제때 먹이는 거 그게 제일 큰일이었지. 근데 나 진짜 요즘에 밥을 못 먹겠어. 이게 아들 군대 보낼 때 그래 부모들이? 우리 동생도 지금 밥맛이 하나도 없대는데 식욕이 안 땡겨. 뭘 먹어도요 이게 여기서 딱 얹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밥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 딸이 얼굴이 흑빛이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전한 음식을 주문을 해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자식이 군대 가기 전에 밥맛이 없는 거야? 일단 잠이 안 와. 새벽에 한 4시, 3시, 4시 되면 잠이 깨.
그래갖고 멍하니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밥을 먹으려도 세상에 무슨 아침에 남편이 미역국에다가 밥을 한 숟가락 말아줬는데 그 밥알이 혓바닥 안에서 무슨 모래알처럼 굴러다니는 거야. 그리고 점심 때 우리 딸이 뭐 시켜야 돼. 1인분 시키면 안 되잖아. 2인분을 시켰는데 못 먹겠더라니까. 어. 가을 탓임? 이보세요. 천고 경선비의 계절이야. 아, 천고 망비의 계절. 가을은 높고 망치 부인 살찌는 계절. 내 가을만 되면 몸무게가 5kg씩 10kg씩 늘어. 아니 그냥 가을만 되면 밥맛이 꿀맛이야. 작년 가을에 못 봤어? 저기 뭐야 쟁반짜장 하나요 이래갖고 7,000원짜리 그냥 마시는 거? 단무지 바루공양? 아유 이 무슨 가을 타긴 가을을 뭘 타. 나 원래 가을 되면 식욕이 2배 3배로 늘어나는데 이번 가을에는 다이어트 부작용인가? 이게 다이어트 부작용인지 아니면 조카가 군대 간다는 것 때문인지 누가 그러더라고. 저기 훈련소에서 나올 때까지 밥을 못 먹는다고. 어. 아, 군대 때문. 아우 내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인가. 하여튼 그래.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얘기 또 빼먹었다. 이제 미국 일정 이야기 마무리. 그 다음 토요일 저녁. 짜잔! 나 얼굴이 이렇게 반쪽된 이유 토요일 저녁 테러 당한 얘기 해줄게.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 테러 당한 얘기. 토요일 날 그 딸이 운동화를 사야 된다. 딸이 운동화를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딸이 5시까지 공부를 하고 5시에 딸의 운동화를 사러 나갔어. 그래서 운동화를 사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밥을 먹고 셋이서 저녁 7시 그러니까 7시에 저녁 식사가 끝났어요. 밖에서. 그리고 7시 반에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우리 딸이랑 나랑 막 낄낄거리면서 엘리베이터를 뛰어가서 탔어. 근데 거기 여자애들 둘이 타고 있더라고. 여자애들 둘이 타고 있는데 한 여자애가 나를 딱 보더니 그 엘리베이터 벽 쪽으로 쫙 돌아서는 거야. 나한테 얼굴 안 보이려고 얼굴을 확 돌리는 거야. 쟤가 왜 저러나? 뭐 부끄러운가? 그래서 괜찮아 이뻐 그래줬어. 그랬는데 보통 그러면 뭐 나중에 지네가 딱 몇 층을 누르고 내리더라고. 근데 그 내릴 때 근데 얘가 딱 고개를 돌린 다음에 후드티를 이렇게 올려 쓰는 거야. 후드티 이렇게 쓰면서 얼굴 완전히 가리게 후드티를 쓰고 몇 층을 딱 누르고 내리더라고. 그냥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는데 왜 애들이 부끄러워할 수가 있잖아. 금요일 날은 내가 우리 딸이랑 마을버스를 탔는데 어떤 남자애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막 엄마한테 뛰어갖고 엄마 저 아줌마 망치부인이야. 아프리카 망치부인 막 그러면서 막 반가워하는 거야. 엄마가 그게 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망치부인 모르면 어떡하냐. 막 아들은 그래. 그래서 엄마 모를 수도 있다.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랬어. 그게 금요일이었어. 근데 토요일 날 그 여자애가 친구랑 둘이 있는데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애들이 부끄러움을 타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왔어. 올라왔어 우리 집으로. 그리고 나서 1시간 반이 지난 시간에 경비실에서 전화가 온 거야. 경비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문 밖에 이상한 물질이 지금 뿌려져 있다. 그 알고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앞집에서 신고를 했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나서 내가 나가봤어. 나갔더니 현관 앞이 난리도 아닌 거야. 현관 앞이 난리도 아닌 거야. 그래서 뭔지는 내가 말 안 하겠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딱 보니까 주로 일베 애들이 괴롭힐 때 쓰는 방법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형사가 3명이 왔어. 경찰이 3명이 딱 왔는데 이제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집 앞에다가 그런 짓을 하는 게 꽤 큰 범죄래. 그래갖고 형사들 셋이 온 거야. 경찰 셋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뭐 이거 별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러면서 대충 덮고 넘어가자 이런 식인데 나머지 한 사람은
그 경비 아저씨를 불러갖고 위에서부터 쫙 훑으면서 혹시 범인이 숨어있을지 모른다고 쫙 훑고 내려오고, 한 사람은 아래서부터 올라와갖고 우리 층에서 딱 만났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 이제 남편하고 사건 개요에 대해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세 차례 협박을 당했다. 11년, 12년, 그 다음에 올 2월, 올 3월. 그래갖고 이제 특히 우리 딸을 막 뭐 납치하겠다, 뭐 토막살이 하겠다 이런 협박받았던 거, 그리고 그들을 여전히 못 잡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 반장이란 사람이, 아, 이건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 그러니까 본서에다 연락을 해갖고, 본서에서 형사가 2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이 뭐냐, 뭘 이렇게 뿌려놓고 간 거냐 해가지고, 혹시 무슨 이상한 뭐 독극물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과학수사대가 나왔어. 그래서 과학수사대 오고, 경찰 3명, 형사 2명, 이렇게 왔었어. 와가지고, 이제 그 물질을 수거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집 앞에 와서 상황이 터졌으니까, 그 상황이 벌어졌으니, 이거는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누군가 집 앞에 찾아와서 이거는 분명히 나를 협박하는 거잖아. 집 앞에까지 와서 사고를 쳤으니 너 조심해라 이런 협박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과학수사대하고 형사들이 나온 이유가 그렇게 본 거야. 내가 이전에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범인을 모두 못 잡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사들이 왔는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CCTV가 3개가 설치되어 있거든. 3개를 뒤진 거야. 3개를 뒤져가지고, 예. 3개를 뒤져서 범인을 찾았어.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경찰 입회하에 CCTV를 다 뒤져가지고 찾아낸 거야. 범인을 딱 찾았는데, 그 여자의 둘인 거야. 맨 처음에 만났던 여자의 둘. 1층에서 내 앞에서 얼굴을 가렸던 여자애. 근데 그 애가 나를 몰랐다면, 아니, 그냥 우리 층을 누르는 걸 보고 했다면, 정확히 우리 집 앞에 없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나를 모른다면, 정확히 우리 집에다가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집 앞에다가 그 일을 해놓고 간 거야. 근데 이제 걔네가 그 물질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딱 찍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잡은 거지.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아무 집에나 그냥 그런 거라고. 알고 그런 거 아니고 아무 집이나 그렇다가 딱 잡아떼는 거야. 근데 그 CCTV를 봤는데 그 CCTV 내용이 그 여자애가 왜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 여자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얼굴을 봤고 하나는 나한테 얼굴 계속 안 보여준 여자애. 걔가 그 우리 라인에 사는 애의 친구라는 거야. 근데 이 여자애가 이 엘리베이터 안에 여러 번 타는데 기가 막히는 건 계속 모자를 쓰고 있거나, 고개를 푹 숙이거나 아니면 바로 이 CCTV 밑에 쓰는 거야. 바로 CCTV 밑에 쓰거나 아니면 모자를 쓰고, 이 CCTV가 이쪽에 있잖아. 그럼 모자를 쓰고 이렇게 지나가잖아, 보통.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모자 챙에 CCTV가 얼굴이 안 보이게. 예, 어린애가. 그리고 이 바로 CCTV 밑에 딱 서 있거나, 그래서 얼굴이 노출이 안 돼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얘가 이상한 물질을 우리 라인에 사는 애한테 그 물질을 들게 한 거야. 지는 가위를 들고. 그리고서는 그 여자애가 들고 있고 이제 뿌리게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그 가위하고 그 증거물을 어딘가로 버린 거 같아. 맨몸으로 딱 타더라고. 근데 이 애가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표정이 그때 처음으로 얼굴이 보이는 거야.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싹 쓸어 넘기는데, 왜 그 영화에 보면 사이코패스들이 사람 죽인 다음에 굉장히 지극한 자기만족적인 표정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물질을 만들어 갖고 와서 뿌리고, 그 다음에 뿌린 증거물을 어딘가로 집어던져 버리고, 그 다음에 거울 앞에 딱 서서 굉장히 짜릿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환하게 웃는 거야. 얼마나 겁나냐, 어린애가. 더 웃긴 건 나중에 형사가 이제 결국 잡아냈잖아. 그래서 몇 층인지까지 찾아내가지고 이제 형사가 찾아갔어. 그랬더니만 우리 라인에 사는 여자애는 막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이러지 말아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 친구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울지도 않고 담담하게
무심하게 그 형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래. 너무 기가 막히지. 어린 여자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형사가 지금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형사가 지금 찾아온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집에서 경찰들이 와갖고 막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틀림없이 걔가 그 며칠에서 내리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런데 걔네들이 계속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집 앞을 보고 있더라고. 내가 2번 봤어. 형사가 있는데 2번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쟤네들인 것 같다 싶었어. 남편한테 여보 쟤네들 이상한데? 형사랑 얘기하다가 그랬단 말이야. 역시 걔네가 범인이었고. 근데 기가 막히는 건 뭐냐. 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범인 딱 잡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채팅창에다가 내가 이것들의 인생 이런 짓 하면 인생 종치는 걸 보여주겠다. 왜냐면 내가 우리 딸 때문에 얼굴이 있잖아. 하룻밤새 완전히 썩어버린 거야 내가. 그 몇 시간 동안. 이게 우리 딸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얼굴이 몇 시간 안에 완전 진짜 쓰레기가 돼버린 거 얼굴이. 그거 얼마나 화가 나겠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진짜. 범인을 잡으니까 이게 죽여버리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우리 라인에 사는 그 여자애는 부모가 어디로 이제 곧 이사를 간다는 거야. 곧 이사를 가기 위해서 부모가 그 집에 먼저 내려가 있다는 거야. 지방에. 그래서 그 어린 여자애를 혼자 이 집에 살게 한 거야. 근데 집이 엉망이더래. 그러니까 얘가 아주 오랫동안 혼자 지낸 거야. 애만 두고 부부가 내려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어린 여자애를 혼자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문제의 그 소시오패스 여자애 그 친구 얼굴 계속 CCTV에서 얼굴 가렸던 애. 걔는 엄마가 밤에 12시 반에 우리가 범인을 잡았거든. 12시 반에 범인을 잡고 찾아가서 이제 부모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근데 그 엄마라는 사람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근처에서 운동 중이라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지금 되게 따님이 사고를 쳤다. 지금 와주셔야 되겠다. 1시간이 넘도록 안 오는 거야. 그 엄마가. 밤 12시에 무슨 운동을 하냐? 가정주부가. 그리고 아니 근처에서 운동을 하면 아니 택시를 타도 5분이면 오겠다. 운동을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든 어린 아이가 지금 자기 딸이 사고를 쳤어. 형사한테 전화를 받았어. 그럼 열일 제쳐놓고 달려와야 될 거 아니야. 1시간이 넘도록 안 온 거야. 우리 기다리다 잤어.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 그 애들이 저지른 짓은 철저히 얘네가 지네들이 뭘 만드는 거야. 어떤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뿌린 거야. 뭔가 위험물질처럼 보이게 막 이렇게 만들어서 뿌린 거야. 그러면 그걸 이게 계획적인 범죄잖아. 계획적인 범죄이고 그 여자애가 나를 정확히 알으니까 우리 집 앞에다가 그 범죄를 저지른 거고 그 다음에 이 여자애가 그 증거물을 또 나중에 버린 거 아니야. 증거물을 창밖으로 이제 어디지 버려가지고 그 증거물을 은폐하고 그러니까 어딘가로 유기하고 그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여준 모습 형사 앞에서 너무나 담담한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모르지. 친엄마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좌우지간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이들이 그리고 이 범죄가 경찰에서는 꽤 큰 범죄라고 보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게 일종의 협박일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의 통화 기록하고 컴퓨터 접속 기록하고 다 수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베나 이런 쪽하고 같이 얘기를 한 건지, 또 뭐 이상한 단체나 이런 활동을 하는지를 다 수사를 한대. 이게 보통 범죄가 아닌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애들이 그냥 우리 라인사 한 여자는 진짜 장난하는 얼굴이야. 얼굴이 해맑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무슨 장난치듯이 그런 얼굴이야. 그래서 얼굴에 뭐 이렇게 어두운 기운이 없어. 아주 해맑게 사고치는 애 얼굴이야. 근데 그 친구 여자는 달랐어,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이게 굉장히 얼굴을 은폐하고 사고 딱 친 다음에 표정이 환하게 웃는 거 빼놓고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건 뭐냐. 아, 이번 문제는 이 애들을 족쳐서 될 문제가 아니다. 예. 이건 애들을 족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부모의 문제다. 부모가 어떻게 그 어린 애들을, 아니, 나는 내 딸이 만약에 부모가 없는 친구네 집에 가서 잔다 그러면 나는 절대 안 보내. 나라면. 그 어린 애들끼리 중3 여자애들 둘이 뭐 친구네 집에 가서 부모님이 없어서 둘이 자고 오겠다. 나라면 절대 안 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애들을 보내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렇게 친구랑 자라고, 아니, 토요일 밤에, 그래, 이사 때문에 바빴다고 쳐. 그래도 이 애가 아직 어린애잖아. 그러면 와서 밥은 제대로 먹는지,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걸 확인하고 가는 게 부모지.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걔네가 중1이에요. 이 사고를 친 애들이 중1이라고. 중3도 아니고 중1. 그러면 만 13세 정도밖에 안 된 애들이야. 기가 막히죠? 중1짜리 여자애들이 그랬다니까? 이게 과연, 여러분 제가 맨날 그랬죠.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제가 뭐라 했어요?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뭐가 있다? 문제 어른이 있다. 이건 문제 부모인 거야.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들을 그렇게 방치해놓고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하냐고. 무슨 국가대표 나가? 국가대표를 나가도 그렇지. 엄마든 아빠든 한 사람은 애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중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 그런데 이게 중학교 1학년만 돼도요. 촉법소년에 될 거야 아마. 지금 만 13세 이상이면 촉법소년인가 돼.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만 13세면. 그러니까 촉법소년이 뭐냐면 만 13세 미만이면 그 14세부터인가? 만 14세? 내가 이게 이 촉법소년이 뭐냐면 그 만 13세 미만이면 얘는 이제 형사범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만 13세 이상이면 만 13세 이상이면 14세예요? 내려가지 않았어? 그거 좀 내려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초등학생들 범죄가 심각해서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0세에서 14세 미만. 이거 봐. 10세부터 10세 내려갔어. 그러니까 10세부터 14세까지 아이가 만 10세 이전에는 사고를 쳐도 이걸 가지고 죄를 묻지 않아, 애한테. 물론 부모한테 민사소송은 걸려도 애한테 어떤 그 기록이 남진 않아. 근데 만 10세에서 14세 아이가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만 14세 이상 15세부터 사고 치면 소년원으로 잡혀가는 거야. 소년원으로 격리되는 건 15세부터이고 10세부터 14세까지는 촉법소년이라 그래서 애가 사고를 치면 이건 법적으로 얘를 대우하게 돼.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야 이게. 그러니까 중1이면 그 촉법소년이라고. 법에 저촉되는 법을 건드리면 애가 이제 그 기록이 남는 나이가 되는 거야. 촉법소년도 이제 소년원 가요? 하여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요. 애들이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어. 그 애가. 그 애들이 뭘 알고 그랬겠냐고. 내가 볼 때 이걸로 소년원까지는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집에 한 짓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독극물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무슨 뭐 부식시키거나 무슨 뭐 염산이나 이런 걸 뿌렸으면 그러면 이게 얘가 심한 일을 당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뭐 소년원 갈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 이 애들이 어쨌거나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야. 그런데 범법 행위를 저지른 아이들의 상황이 부모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야. 부모로부터 방치된 애들이 사고를 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요, 애들한테 책임을 물을 문제는 아니라고 봐, 나는. 이건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른의 문제야. 나는 세상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문제는 철저히 그 부모의 문제야. 부모가 아이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지네들끼리 낄낄거리고 있었어. 근데 내가 딸을 이렇게 붙들고 들어갔거든. 딸이랑 이렇게 붙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서 둘이서 막 낄낄거리고 쏙닥쏙닥 거렸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조용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나하고 맨날 이렇게 친구처럼 붙어 다니고 막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뭐라고 이제 수다를 떨고 있었어. 얘네들 얼굴이 그냥 싸늘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엄마랑 딸이랑 사이좋게 얘기하는 게 얘네들을 자극했는지도 모르지. 화나게 했을 수도 있는 거야. 옛날에 우리 딸이 어떤 여자애한테 우리 딸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어. 문자로 협박을 한 거야. 근데 범인을 잡았잖아 또. 난 우리 딸을 건드리면 난 바로 잡아가서 경찰 딱 신고하고서는 그 신고용으로 자료를 딱 뗐지. 자료를 딱 떼서 그 여자 우리 딸 초등학교 때 어떤 애가 전화번호를 그 다른 사람 번호로 그때까지만 해도 번호를 조작해서 보낼 수가 있는데 어떤 무서운 언니 번호로 우리 딸한테 협박 문자를 보낸 거야. 널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게 우리 딸이 너무나 놀라갖고 엄마 이거 봐봐 이런 거야. 그래서 애가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되게 무서운 이제 소위 노는 아이의 번호로 문자가 왔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문자 번호가 아니라 문자 번호를 숨기고 걔 이름으로 나 누군데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너 오늘 화장실에 나 봤는데 인사 제대로 안 했지?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했어. 그래서 내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대동을 했던가 하여튼 경찰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수사 의뢰용이니까 발신 전화가 온 거 착신 번호 다 대라. 그래갖고 그 번호를 딱 알아낸 거야. 그래갖고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그 번호를 보자마자 이거 네 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일 수 있어. 한번 눌러봐. 그때 딱 친구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신고하고 경찰에서 그 애한테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그 부모한테 전화해달라. 그래서 그 경찰은 부모한테 얘기하고 우리는 선생님한테 이제 일러버렸지. 일르고 이제 끝내버렸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걔한테 선생님이 물어본 거야. 너 왜 그랬니? 너 왜 영민이한테 그랬어? 영민이가 너한테 나쁜 짓 했어? 했더니 아니래. 이유가 딱 하나래. 자기는 쌍둥이 동생들 때문에 맨날 엄마 아빠 사랑을 못 받는데 영민이는 맨날 엄마 아빠가 영민이 하나만 사랑하고 맨날 영민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미웠대. 그게 싫어서 그랬대. 진짜. 애가 그런 이유가 딱 하나여서 왜 그랬냐? 진짜 왜 그랬니? 했더니 자기는 쌍둥이 동생들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 할머니가 애를 잘못 키웠어. 그 친구가 할머니가 그 동생이 남동생 쌍둥이인데 그 남동생 쌍둥이는 너무 이뻐하는 거야. 아들 이러면서. 근데 이 여자애는 너무 구박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그것 때문에 맨날 할머니 때문에 막 욕을 달고 살았대, 애가. 뭐가 주작인데. 네 삶이 주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남녀 차별이 되게 심했고, 그리고 특히 사실 아들 쌍둥이가 얼마나 장난을 피웠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장난꾸러기인 아들 손주들을 보느라고 이 좀 큰 여자애는 늘 뒷전이고 구박하고 저쪽으로 가서 네가 알아서 좀 해라 이렇게 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얘가 거기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까지 자기한테 별로 사랑을 안 해준다라는 거. 엄마 아빠는 또 맞벌이해서 바빴어.
그리고 할머니가 집에서 애를 보는데 이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한테 그런 못된 짓을 했던 거지. 걔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 우리 딸이랑 무슨 공부방을 같이 했어. 공부방에 있을 때 우리 신랑이 그 당시에도 저녁 6시를 기본 퇴근 시간, 늦으면 7시간이거든. 7시거든. 그러니까 7시 이전에 꼭 딸을 데리러 가고 그리고 이제 안아갖고 나가니까 얘는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야. 자기는 8시, 9시까지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집에 못 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애한테 너무나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우리 딸이 그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난 이번 사건도 이 부모로부터 방치된 애들이 엄마랑 너무나 사이좋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자애를 보고 화가 났을 수 있겠다.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문제를 이거는 부모랑 풀겠다. 우린 이거 애들한테 문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부모가 경찰에 와서 조사도 받고 부모가 고생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그 문제 친구, 그러니까 그 사고 친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환하게 웃었던 그 여자애, 얘는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걸 그 부모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애가 어떻게 클지 모르겠다.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야. 이 애가 지금은 그냥 장난삼아 뭐 이상한 걸 뭐 이렇게 뿌려놓는 장난을 했을 수 있어. 근데 얘가 다음에는 아니 얘가 고작 13살짜리 아니야. 13살짜리 애가 그런 장난을 생각해냈다라는 건, 그리고 그 장난을 저질러 놓고 그걸 보고 끔찍해하고 놀랄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 그 환하게 만족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내가 두려웠어. 이 애가 나중에 커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아나. 이거는 정말 그 부모가 매우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아이를, 근데 소시오패스가 고쳐지나? 내가 볼 때 그 부모가 못 고칠 것 같아. 애가 사고를 쳤는데 어떻게 형사가 그 아파트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딸이 사고를 친 건물에서 1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정신과 상담한다고 고쳐질까? 그 애가? 너무 걱정이 된 거야. 내가 막 이렇게 말라들어 입이 바짝바짝 타버리는 게 정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애가 어떻게 클까? 예. 이 애가 어떻게 클까? 이 애가 정말 10년 뒤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냐고. 나는 정말 이 부모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봐. 부모들이 아이들을 방치했고, 그러니까 이 방치된 아이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정말로 있잖아. 그 부모들이 애들한테요. 우리나라 애들이 7년에 1000명이 죽었어. 7년 동안 자살한 애들 숫자가 968명이야. 초중고생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7년 동안 우리 10대 아이들이 968명이 자살을 했어. 이거 모르지? 이 신문 기사 좀 올려주세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이 7년 동안, 7년 동안 자살한 애들이 968명이야. 1000명 가까운 애들이 자살을 했다니까? 1년에 100몇십 명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애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 사회를 잘 생각해봐. 지금 우리 사회를 맞벌이 문제.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지금 아버지 혼자,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 혼자 번 돈으로 집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 엄마들이 집에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혼자 돈 벌어서 애들 4-5명 있는 식구가 아껴서 먹고 살 수가 있었다고. 물가가 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애 하나도 아버지 혼자 벌어선 세 식구 먹을 거리가 안 돼. 집값 때문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에 대한 대출금이나 이런 거를 감당해야 되니까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데, 그러면서 애를요, 옛날에는요, 솔직히 애를 3-4명을 낳았어요.
옛날에 애를 3, 4명을 낳았고, 내 어린 시절에도 우리 언니는 고등학생이었고, 오빠는 초등학생이었나, 오빠가 초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막 이랬고, 늘 둘 다 집에 없었어. 그럼 내가 10살 때 동생을 데리고 집에 있었다고. 우리 엄마가 시장을 가거나 이러면 내가 집에서 동생을 돌보면서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동생을 돌보는 내가 10살이었어도 그래도 우리 집에서 그렇게 나쁜 사고를 친다든가 이런 짓은 안 했다고. 언제 오빠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언니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집에 또 이렇게 마당에 이제 한쪽에 새를 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새빵 사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제 얘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보기도 하고, 또 이 골목 안에 우리가 이제 골목 안에 살았는데 골목의 앞집들이 전부 문을 열어놓고 살았어. 그러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도 요 골목 안에서는 전부 얼굴 알고 지내고, 만약에 골목 안에 어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난리 나는 분위기였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동체였지, 일종의. 예.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문 열어놓고 사람들 있냐고. 아파트 문 열어놓고 사는 집 없잖아. 모두가 아파트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살아. CCTV 의존해서 거기다 그렇게 닫힌 집 안에 애들이 혼자 있는 거야. 아니면 소위 그 돈 주고 맡기는 곳, 돈 주고 맡겨지는 곳에서 그 물건처럼 취급받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받으면서 애들이 있는단 말이야. 아니면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학원을 보내잖아. 엄마들이 퇴근할 때까지 애들 학원을 돌려요. 오후 4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애들이 학원에서 사는 거야. 뭐 피아노 갔다 태권도 갔다가 뭐 수학 갔다 영어 갔다 뭐 미술학원 갔다 돌아오면 밤 10시. 왜냐면 부모가 그 시간이 돼야 퇴근을 하기 때문에 애들을 그렇게 학원으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소위 공부방이라는 데가 뭐 한대냐면 학원에 시간 맞춰 보내주는 거야. 학원에 시간 맞춰 보내주는 그 스케줄 관리해주는 공부방에다 애들을 맡겨놓고 부모들이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 애들이 놀이터에서 어울려 논다든가, 놀이터에서 애들이 어울려 논다든가,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정서적으로 인간관계를 못 맺어요. 내일 우리 조카가 군대를 가는데, 군대에서 많은 사고가 터지잖아요. 이번에 윤일병이 죽었을 때 그 오열하는 엄마 보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죽었어. 그러고 나서 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엄마가 너무너무나 분노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윤일병 같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당했느냐?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으면 이걸 신고할 수도 있는데, 어려서부터 뭘 가르쳤어? 순종해라. 윗사람들한테 대들지 마라. 눈치껏 행동해라. 참아라. 수업 시간에 움직이지 마. 떠들지 마. 가만히 있어라. 참아라. 시키는 대로 해라. 학교에서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윤일병도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 알았을 텐데 누구에게도 도움 요청을 할 방법이 없었다고. 그러다 일이 터진 거야. 그런데 그 애가 윤일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실제로요, 관심사병이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는 많은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어려서부터 사회관계가 잘 안 된 애들. 학교 생활할 때부터 애들한테 막 왕따를 당한 애들이 군대 가서도 왕따를 당하는 거야. 그러면 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하냐? 애 하나잖아. 보통 애를 하나나 둘 낳는데, 근데 남매는요, 하나랑 똑같아요. 자매나 형제는 또 달라. 자매나 형제는 이게 지네들끼리 겹쳐서 공동으로 뭔가 대처를 해. 그래서 자매나 형제는 못 건드려. 그게 만약에 우리 동생을 건드렸다 하면 형이 가서 뭐라 그러고, 우리 형한테 뭐라 했다 동생이 엄마한테 일러버리고 이래. 협조 관계가 돼. 근데 누나 남동생, 오빠 여동생은 소 닭 보듯 해. 이건 혼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애들이 거기 부모들도 바빠.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하면서 자기한테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화로 푸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왕따가 생기는 거예요. 왕따의 원인은 제일 큰 원인은 이제 학교에 있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애들한테 부모가 너 뭐 요즘에 힘든 일은 없니?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니? 이런 거 물어보고 너랑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친구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이고 어디 살고 있고 그 애가 뭘 좋아하고 우리 애랑 왜 친한지 어떤 걸 좋아해서 둘이 같이 뭘 하고 노는지 이걸 부모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요즘 애들 친구가 없어. 왜 없냐? 다 학원 가기 때문에. 친구는 놀아야 되잖아. 같이 놀 시간이 없어서 친구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다니는 애들은 소위 그 괴롭히는 아이들의 타겟이 되는 거야. 야, 쟤 외톨이야. 우리가 건드려도 쟤는 제 편 들어줄 애가 없어. 그러면 딱 타겟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애들은 평상시에 자기를 누가 괴롭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왕따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감지하고 예상하고 애를 가르친 적 있으세요? 너 혹시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해. 이런 거 제대로 가르친 적 있어요? 없어. 설마 내 아이가 왕따 당할 리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가르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거야. 생각해봐. 우리 중학교 1, 2학년 더 어려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다못해 학교에서 오줌을 쌌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모르잖아.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교에서 오줌 싼 애들 너무 당황하잖아. 그럴 때 대비해서 부모가 학교에서 오줌을 쌌을 땐 즉시 집으로 뛰어와라. 뭐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이 학교에서 전혀 예상 밖의 어떤 일을 당했어.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애기들이 성추행을 당했을 때 같은 느낌인 거야.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성추행을 당한 애들이 뭔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느끼지만 그 잘못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지.